오늘은 돼지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돼지는 우지리에 속하는 잡식성 동물로 야생의 멧돼지를 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돼지는 인류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다양하고 맛있으며 호화로운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인류는 야생 돼지를 잡아 공격적인 본성을 대부분 없애고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게 돼지를 길들였습니다. 돼지를 길들여 기른 가장 주된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인류가 돼지를 잡아 길들이기는 비교적 용이하였습니다. 야생 돼지가 먹이를 찾아 인간의 거주지에 접근한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남은 음식, 뼈, 썩은 과일, 밭에 심은 채소와 곡물은 후각이 발달한 야생 돼지를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인간은 성체 대신 어린 야생 돼지를 집으로 끌어들여 길들이고 반려동물로 키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포획된 야생 돼지들을 자유를 잃은 대신 보상으로 먹이가 제공되므로 먹이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해졌으며 어느 정도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기르면서 인간은 쓰레기 처리에 효율적인 수단을 얻었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풍부한 영양과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돼지의 사체와 배설물은 토질 개선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돼지는 염제와 훈제를 하여 신선한 육류를 구하기 힘든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세 상인들은 배에 돼지를 싣고 장기간 항해를 떠났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돼지는 음식 쓰레기로 길렀습니다. 단백질의 공급을 꾸준히 유지하기에는 번식률이 높은 돼지가 적격이었습니다. 소와 양은 번식이 너무 느린 데다 여물에 의존하므로 선상에서 사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잡식성으로 몸통에 비해 다리가 짧고 껍질과 피하 지방이 두껍습니다. 눈은 작은 편이고 유달리 꼬리가 말린 것이 몽땅합니다. 발가락은 4개씩이고 발굽은 2개입니다. 돼지는 목통이 아주 굵고 주둥이가 튼튼하고 길어서 땅을 잘 팝니다. 돼지는 피하 지방층이 두터워 뱀이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습니다. 돼지는 뱀을 보면 즐겨 잡아먹습니다. 독사의 천적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돌고래에 견줄 만큼 지능이 영리합니다. 3살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놀랄 정도로 민첩합니다. 생후 1년 정도의 돼지는 인간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돼지라고 놀립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돼지는 바위를 기어오르면서 산악지대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돼지는 산악구조, 수색작업에서 개를 대체하는 동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돼지는 후각이 예민하여 마약 탐지견 대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송로버섯을 찾아내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변질된 농산물과 음식 쓰레기 등으로 돼지를 길렀습니다. 오늘날 돼지는 지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적 비율의 영양분이 함유된 배합사료를 먹입니다. 곡물이 바탕이 된 배합사료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균형 있게 섞여 있습니다. 돼지는 고기, 기름, 가죽, 내장, 갈비, 뼈, 털, 피, 족발까지 거의 모든 부위를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돼지의 품종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육되는 돼지의 품종은 랜드레이서, 요크셔, 바크셔, 듀로, 햄프셔 등입니다. 미니 돼지는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합니다.
돼지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효과적인 고기 생산자이자 단백질 생산 공장입니다. 돼지는 출생 시 몸무게가 1kg에 지나지 않지만 생후 16주 이내에 75kg에 도달합니다. 돼지가 최대로 자라면 300kg 내외로 자라 소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수돼지는 평균 250kg, 암돼지는 평균 200kg까지 자랍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토종돼지는 몸무게가 평균 25kg에 지나지 않는 열등 품종이었습니다. 개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돼지는 임신기간이 115일이며 평균 8마리에서 12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평균 15 내지 16마리를 출산하는 다산 품종도 있고 최대 20마리 이상을 낳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년에 2회 내지 2.5회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식량 공급원이라고 불리웁니다. 또한 모돈 한 마리가 1년에 20 내지 40마리의 새끼를 낳으므로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사육 생태계가 파괴되어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완전히 성숙하는데 1.5년 내지 2년 정도 소요되고 수명은 9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돼지가 수명이 닿도록 기르진 않습니다. 돼지의 성장 속도, 돈육의 맛, 사료 효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기라고 판단되면 도살하여 상품화합니다. 도살기에 이른 돼지를 규격돈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태어나서 규격돈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돼지 새끼를 자돈이라고 합니다. 젖먹이 돼지 새끼는 포유자돈이라고 합니다. 젖을 뗀 새끼 돼지는 이유자돈이라고 합니다. 새끼 돼지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육성돈이라고 합니다. 육성돈 단계를 지나 덩치가 커지고 체중이 급상승할 때 비육돈이라고 합니다. 비육돈 중에서 돈육 생산에 적합한 일정 규격 범위 내의 돼지를 규격돈이라고 합니다. 즉 규격돈은 과소 및 과지방육이 아닌 건강한 돼지로 돼지고기 생산 목적에 부합하는 돼지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규격돈은 생체 중량이 110kg에서 120kg, 또 체중량 90에서 95kg입니다. 돼지는 태어나서 5, 6개월 정도 사육하면 규격돈이 됩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6개월 사육해서 규격돈을 생산하지만 선진 농가들은 평균 5.5개월 걸립니다. 최첨단 농장에서는 5개월이면 규격돈을 길러냅니다. 1년에 1, 2개월 정도 생산기간을 단축하면 경제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종돈으로 쓰지 않을 수돼지는 생후 3일경에 거세하고 규격돈이 되면 도살합니다. 돼지는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하지만 가죽, 뼈, 털 등도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돼지는 약, 화장품, 비누, 경화유 등의 공업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가죽 세공품, 지갑, 브러쉬, 칫솔의 원료가 됩니다. 돼지 질병으로는 돼지열병, 돈단독 등 피부병과 전염성 위장병과 설사병, PRRS 등이 있습니다. 돼지는 현대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인간은 심장과 소화기관, 혈관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돼지의 심장이나 콩팥 같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해 키우는 묵윤돼지는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돼지는 인간에게 제일 적절한 장기 기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심해지면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생체 인슐린으로는 주로 소나 돼지의 췌장에서 뽑은 것을 쓰는데 돼지의 인슐린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돼지의 피부는 인간의 피부와 비슷해서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돼지의 심장 판막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돼지는 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장기 적출, 피부 이식, 봉합 등의 연습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돼지는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돼지는 돈과 행운을 주는 동물로 꿈에도 그리는 동물입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한자어 돈과 한글의 허폐하름 돈이 같아서 그렇다는 해석도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또 12간지에서 해에 태어난 돼지띠는 잘 산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현대의 양돈산업은 동물 유전공학, 영양학, 수의학, 질병학 등 다양한 첨단 학문이 융합한 복합체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IT 및 AI까지 가세한 최첨단 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돼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